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드리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커피도 좀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핸드 드립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드리프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매해서 하는 것이 사실 불편하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드리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뭐 5가지 모양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하리오와 칼리타 일본 제품이죠. 그래서 하리오 제품하고 칼리타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리오는 이제 구멍이 하나 크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칼리타는 작은 구멍이 밑에 3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내려면은 맛이 잠깐 이제 각각 특징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멍의 크기나 모양도 다르지만 숫자도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보시면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브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각의 브랜드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숫자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필터를 얹었을 때 린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겨 있는데 그 공간으로 어떤 분들은 그 공간이 막혀야지 커피의 향이 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커피가 안에 이제 더 많이 모이게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나 리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하리오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고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노. 고노라는 브랜드인데 이 고노는 크게 구멍의 사이즈가 있는 거는 하리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리브의 모양이 달라요. 예, 안에 보시면은 이 하리오는 둥글게 다 끝까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홈이 있는데 고노는 요 밑에만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리오나 이런 데서는 그냥 한 가지의 드리퍼로만 이렇게 주로 뭐 개발을 하는데 이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 드리퍼를 이제 간혹가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칼리타 웨이브 드리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필터의 모양도 약간 주름이 진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주름이 진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 장 제가 여기 이제 끼워 넣어서 커피를 넣게 되는 건데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같은 칼리타이기 때문에 구멍이 3개인 거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나란히 있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동그란 원에서 각각 3개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밑이 보시면 편편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밑이 길쭉한 모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칼리타, 이 원래 나왔던 이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부을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스킬이 좀 요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없죠. 그냥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막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리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값은 이게 더 비쌉니다. 이건 스테인리스고 동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동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 내려볼 게 이제 멜리타인데요. 이건 독일 제품인데 멜리타가 이 드리퍼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형태가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요게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이제 그 아로마 필터라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1, 2인용입니다. 요게 좀 큰 이제 2, 4인용 큰 것도 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거냐면 밑에 보시면 구멍이 없어요. 예. 없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보면은 한 1cm 정도 위에 오른쪽 편에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보시면 여기 구멍이 물 내려오는 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중간에 이렇게 칼리타 있는데 이 멜리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직선상에는 구멍이 없고 옆에 있는데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가장 밑쪽에 이 칼리타처럼 가장 밑쪽에 구멍이 있지 않고 약간 1cm 정도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오늘 커피를 내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멜리타 이 아로마 필터 그 드리퍼를 사용할 때 칼리터하고 모양은 같은데요. 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칼리터입니다. 칼리터하고 지금 제가 접어서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놓고 그 다음에 멜리타 같은 경우에도 접어서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아까 이 경우에 지금 밑에 지금 하나 오른쪽 편에 구멍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필터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잔잔한 구멍들이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구멍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미세한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도 물이 커피 맛이 이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양 사람들이 아무래도 손끝이 굉장히 맵고 굉장히 좀 손기술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독일 기술이 좋지만 이런 디테일한 거는 또 귀찮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하리오나 칼리타처럼 물을 미세하게 막 붓고 원을 돌리고 이런 걸 독일 사람들은 생각을 별로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냥 아침 준비하는데 커피 놓고 물 붓고 그러고는 가지고 나가는 굉장히 간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칼리타하고 다른 점은 칼리타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앙콜 이 바라자 이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 보통 18에서 20 정도의 눈금을 가지고 핸드 드립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40쪽으로 가면 이제 프렌치 프레서가 되고요. 이 0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멜리타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 가깝게 에스프레소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원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6이나 8 정도의 이제 이 눈금에다가 여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운 그 커피 분을 만드는 거죠.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핸드드립용으로 갈 때보다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리가 적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리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갈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죠. 거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내리면 핸들이 물이 제대로 내려가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이제 이 필터에 뚫어져 있는 구멍과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맨 밑에 바닥에 구멍이 있지 않고 위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지금 붓고요. 지금 원두는 제가 오늘 25g을 준비를 했습니다. 25g이고요. 그래서 지금 육안을 보더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수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내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죠. 일단 시간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 굉장히 곱게 갈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15초 정도 지났을 때 자기가 부으려고 하는 물의 대부분을 일단 한 부어줍니다. 그러고는 자, 잘 안 내려가죠. 부글부글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저어주는 거죠. 우리가 교반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한번 저어주면 밑에에 깔려있던 고온 커피들이 위로 뜨면서 뜨거운 물이 커피 성분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또 한번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으로 보면은 커피가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번 저어주고 이제 끝입니다.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1분 30초가 넘지 않게 거의 끝나버립니다. 보통 핸드드립을 할 때 우리가 2분 30초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요건 1인분이긴 하지만 예, 지금 1분 20초, 23초 가는데 예, 약간 제가 조금 더 아마 이 커피는 8 정도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빼가지고요. 한번 120ml의 물을 부었는데 얼마가 내려왔는지 한번 보죠. 70ml입니다. 네,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치면은 조금 아마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액이거든요. 자, 이걸 다시 이제 부어서 한번 맛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진할 것 같은 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30, 40 정도? 40 정도, 4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대2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분에게 살짝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맛 한번 보시죠. 어떤가? 생각보다는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에스프레소 같지 않고. 네. 어, 이 원래가 뭐냐면요. 제가 좀 더 이제 덜 이렇게 곱게 갈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피가 오늘 사용한 커피는 라바짜고요. 라바짜의 이제 크레마 이 아로마라고 해가지고 라바짜 원두 중에서 라바짜 원래 에스프레소 이제 전용으로 나오는데 에스프레소와 핸드 드립하고 같이 내릴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라바짜 이 크레마 그 이 아로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내리던 에스프레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약간 더 순해요. 자, 이 커피를 가지고 했는데 구멍이 만약에 이 칼리타처럼 구멍이 맨 밑에 바닥에만 있다 그러면은 이 커피의 고온 미분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멍을 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추출이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막 긁을 수도 없고요. 긁다 보면은 필터가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위에다가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이 우리가 휘젓는다고 해가지고 이 교반 현상을 아무리 일으켜도 완전히 밑에 있는 걸 제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1cm 정도 위에다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1cm 정도의 미분이 밑에 깔리더라도 커피가 추출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곱게 갈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죠. 하나는 제가 얘기했듯이 미세하게 막 원을 그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번 물 붓고 휘저어주면 됩니다. 한번 휘저어주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자기가 갖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간편한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분이, 어, 그, 곱게 갈리니까 보통 핸드드립에서 우리가, 굵기를 했을 때 물을 한 40초 내지 1분 정도 불리는 이유가 커피 알갱이 사이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물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커피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렇게 필터를 만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내리기 위해서
멜리타라는 그런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밑에 있으니까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위에다가 하면서 곱게 갈아 가지고, 예, 곱게 갈면은 물기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곱게 가니까 뜨거운 물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커피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훑고 지나가는 거죠. 훑고 지나가면서 커피의 맛을 갖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굵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커피가 희매질 수도 있지만, 적당하게만 한다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밑으로 좀 더 이제 문장으로 해서 올릴 텐데, 이 멜리타라는 이 필터를 사실은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를 이게 정확하게 내리는 게 알게 된 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멜리타가 다르구나라는 그런 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이제 또 큰 거 작은 거 여러 개를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큰 이 사이즈가 큰 걸로 하면은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커피의 양을 빨리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멜리타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멜리타를 하실 때 너무 곱게 갈리거나 너무 두껍게 갈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적절한 그 굵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커피의 종류마다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또 콩의 어떤 그 단단함에 따라, 경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 가지고 멜리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그거는 또 다른 그런 커피의 맛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그런 체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필터를 설명을 들으면서 멜리타 아로마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멜리타로 내려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도 커피가 부드럽게 내려지는구나, 그렇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